앞서 예고해드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 소식. 매각이 지금으로부터 24일 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기 사흘 전에 이루어졌는데 매각 대금은 67억 5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거래 가격이었는지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동네는 평당 못해도 5천 이상은 하거든요. 그 67억 5천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대지가 146.6평이니까는 평당 4,600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싸게 팔린 거죠. 시세보다는. 네, 지금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팔린 거다. 원래 평당 한 5천 정도 한다. 인근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보통 시세면 한 7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7억 5천에 팔렸으니까 꽤 싸게 팔린 거 맞아요. 근 한 3억 가까이. 그렇죠. 네. 대통령의 임기도 생각보다 7, 8개월 이상 단축됐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 그 본인이 사택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 사택으로 돌아가는 게 탄핵으로 해서 일정이 빨라지다 보니 조기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금매인가요, 금매? 금매이기 때문에 가격 시세보다 낮았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 네. 특히 서초동 그 삼성동 그 자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호실에서 몇 차례 답사를 했는데 그 자택이 다른 지역 자택의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지대가 낮아서 경호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들어가더라도 임시로 들어가고 빠른 시간 내에 그 경호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집이 팔렸다는 얘기는 이사갈 집도 마련이 되었다는 건 아닌가 그것을 암시하는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네. 대로 잔금이 이제 어제 다 치러졌고 구입한 사람이 이제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도 이제 어제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삼성동 자택입니다. 보시면 자 옆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미 거래가 진행이 된 것을 박근혜 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52년 2월 2일생인 거 나와 있고 집 주소는 저 등기부 상으로는 서울 장충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구 장충동인데 자, 이 산 사람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62세의 남성이다. 자, 그래서 아까도 좀 시세보다 한 3억 원 가까이 좀 싸게 매매된 것 같다라는 부동산 중개 인근업소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부동산에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 물건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싸게 팔려고 한 거 보니까 개인 간의 거래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소에 내놓은 물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 간 거래. 62세의 남성. 물론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아름아름 팔았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저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스에 온갖 또 지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 집을 살려고 또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셨던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네, 네. 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어느 단체가 됐든 이런 단체도 또 구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그럼 박근혜 않겠습니까? 전 대통령과 뭐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럴 수 박근혜 있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네,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래서 예. 아마 아름아름 판 거는 저걸 소문내고 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동산에 내놓는 순간 저게 뉴스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수소문해서 아는 사람들이 측근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좀 중개를 해서 개인 간의 매매로 그렇게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게 또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부담이었을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급하게 팔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조금 싸게 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또 확인되는 얘기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뭐 구속 수감돼 있지만 언젠가는 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갈 거냐 뭐 여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내곡동에 있는 모처로 지금 이미 집을 물색해놨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집 근처 어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곡동에 이제 안골이라는 지역이 있는 곳에 아마 집을 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곡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그 내곡동 뭐 특검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곡동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차남이 내곡동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집을 구입한 지역이 그 근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아까 매입 대금이 한 67억 정도 된다고 하지 67억 5천. 네, 네. 67억 5천인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네. 본인이 앞으로 이제 변호사도 수임하려면 상당히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 돈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지만 씨나 서양인 씨의 도움 받지 않고도 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네. 변호인 선임이랄지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내가 볼 때는 그 매각 시점이 어느 때였는가 좀 한번 볼 만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약은- 검찰 출석 사흘 전에 일단 네. 뭐 계약을 체결한 그렇죠. 걸로. 그렇죠. 지난달 그러면 28일. 그러면 이미 그 매각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 그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감증명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게 있어야 네.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본인이 아마 영장 청구하고 이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미리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런데 사실 돈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네. 지금 재판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까 경호와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뭐 집에 없기 때문에 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매각한 걸 보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좀 있을 것이다. 아.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러한 돈이 어떻게 쓰여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호사 비용이랄지 아무튼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8일에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이게 다 진행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최순실 씨도 없잖아요.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유영아 변호사도 그러니까 있고. 그게 미스테리죠. 네네. 미스테리인데 지금 뭐 우리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는 게 유영아 변호사니까 네. 유영아 변호사가 저를 대리로 업무 처리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봐도 저 박지만 서양인 부부한테 맡겼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유영아 변호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집이 1990년에 사서 23년간 그야말로 또 최태민 씨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부인 임선희 씨가 와서 계약하고 뭐 대금 치르고 그때 최순실도 있었다 이런 집이잖아요. 공모 씨를 지금 그 최순실 씨가 비서를 만난다고 하면 유영아 변호사 안 거치고 그렇게 삼각으로 연결돼서 했을 가능성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도 그 상징성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공식적인 재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팔아서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낮다라고 봅니다. 네. 재산의 상징성도 있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대통령이 법리적 대응을 거의 지금 포기하다시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변호사들이 뭐 사면 투쟁할 거다. 예, 변호사들이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한 일을 내가 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가 짜증을 자주 낸다. 예, 그런 네. 걸 보면 법리적 대응보다는 이 문제의 사안을 정치적 대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법리적 공방에 대해서 변호 비용을 충당하다라기보다는 아마 이 비용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퇴임 이후에 그 자택을 구입한다던가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면 이 삼성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예. 상징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특검이 예. 이 집 때문에 바로 박근혜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뭐 방금- 관리도 뭐 시키고 그렇죠. 가구도 뭐 이동시키는 예, 것도 예. 나오고. 근데 이 집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저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는 이렇게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본인이 거기 있음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실 학생들도 학교 옆에 학교 가는데도 집회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좀 조용한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집을 팔면 그것도 집을 사야 되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구속에서 계속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돌아와 살 집도 구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있는 집을 처분하고 어떤 곳이든 새로 집을 짓는 곳이든 아니면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곳이든 그 돈이 또 일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서 판 돈이 일부가 또 새로운 땅이나 집을 구입하는 데 들어갈 거니까 나머지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은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적인 비난을 받는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집을 매매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검찰의 각이 사흘 전에 팔았고 지금 저희가 쭉 얘기했지만 계약, 중도금, 잔금 이런 부분은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박지만 서양이 부부일 수도 있고 유영아 변호사일 수도 있고 최순실 씨가 시킨 누구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취재되는 대로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 소식. 매각이 지금으로부터 24일 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기 사흘 전에 이루어졌는데 매각 대금은 67억 5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거래 가격이었는지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동네는 평당 못해도 5천 이상은 하거든요. 그 67억 5천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대지가 146.6평이니까는 평당 4,600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싸게 팔린 거죠. 시세보다는. 네, 지금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팔린 거다. 원래 평당 한 5천 정도 한다. 인근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보통 시세면 한 7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7억 5천에 팔렸으니까 꽤 싸게 팔린 거 맞죠? 근 한 3억 가까이. 그렇죠. 네. 대통령의 임기도 생각보다 7, 8개월 이상 단축됐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 그 본인이 사택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 사택으로 돌아가는 게 탄핵으로 해서 일정이 빨라지다 보니 조기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금매인가요, 금매? 금매이기 때문에 가격 시세보다 낮았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 네. 특히 서초동 그 삼성동 그 자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호실에서 몇 차례 답사를 했는데 그 자택이 다른 지역 자택의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지대가 낮아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러한 돈이 어떻게 쓰여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호사 비용이랄지 아무튼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8일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이게 다 진행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최순실 씨도 없잖아요.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유영하 변호사도 그러니까 있고. 그게 미스테리죠. 네네. 미스테리인데 지금 뭐 우리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는 게 유영하 변호사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가 저를 대리로 업무 처리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봐도 저 박지만 서양의 부부한테 맡겼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집이 1990년에 사서 23년간 그야말로 또 최태민 씨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부인 임선희 씨가 와서 계약하고 뭐 대금 치르고 그때 최순실도 있었다 이런 집이잖아요. 공모 씨를 지금 그 최순실 씨가 비서를 만난다고 하면 유영하 변호사 안 거치고 그렇게 삼각으로 연결돼서 했을 가능성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도 그 상징성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공식적인 재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팔아서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집을 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곡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그 내곡동 특검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곡동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차남이 내곡동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집을 구입한 지역이 그 근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아까 매입 대금이 한 67억 정도 된다고 하지 67억 5천. 네, 네. 67억 5천인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이제 변호사도 수임하려면 상당히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 돈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지만 씨나 서양인 씨의 도움 받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네. 변호인 선임이랄지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내가 볼 때는 그 매각 시점이 어느 때였는가 좀 한번 볼 만한 그런 논란이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약은- 검찰 출석 사흘 전에 일단 네. 뭐 계약을 체결한 그렇죠. 걸로. 그렇죠. 지난달 그러면 28일. 그러면 이미 그 매각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 그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감 증명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게 있어야 네.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본인이 아마 영장 청구하고 이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미리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돈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네. 지금 재판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까 경호와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뭐 집에 없기 때문에 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매각한 걸 보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스에 온갖 또 지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 집을 살려고 또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셨던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네, 네. 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어느 단체가 됐든 이런 단체에 또 구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그럼 박근혜 전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뭐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럴 수 박근혜 있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네,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아, 그래서 예. 아마 아름아름 판 거는 저걸 소문내고 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동산을 내놓는 순간 저게 뉴스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수소문해서 아는 사람들이 측근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좀 중개를 해서 개인 간의 매매로 그렇게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게 또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부담이었을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급하게 팔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조금 싸게 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또 확인되는 얘기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뭐 구속 수감돼 있지만 언젠가는 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갈 거냐 뭐 여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내곡동에 있는 모처로 지금 이미 집을 물색해놨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집 근처 어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곡동에 이제 안골이라는 지역이 있는 곳에 아마 경호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들어가더라도 임시로 들어가고 빠른 시간 내에 그 경호가 가능한 지역으로 그 이사를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집이 팔렸다는 얘기는 이사갈 집도 마련이 되었다는 건 아닌가 그것을 암시하는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잔금이 이제 어제 다 치러졌고 구입한 사람이 이제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도 이제 어제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삼성동 자택입니다. 보시면 자 옆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미 거래가 진행이 된 것을 박근혜 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52년 2월 2일생인 거 나와 있고 집 주소는 저 등기부 상으로는 서울 장충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구 장충동인데 자, 이 산 사람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62세의 남성이다. 자, 그래서 아까도 좀 시세보다 한 3억 원 가까이 좀 싸게 매매된 것 같다라는 부동산 중개 인근업소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부동산에 그 박 대통령 사저 물건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싸게 팔려고 한 거 보니까 개인 간의 거래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소에 내놓은 물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 간 거래 62세의 남성 물론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아름아름 팔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